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학습 목표로는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. 또 이러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. 무엇보다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요. 또 이를 이용해서 실생활 문제, 원리 합계라던가 이런 실생활 문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. 이 실생활 문제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한 번 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어요. 자,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,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자,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겠죠. 제 n항은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 R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자, n은 자,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자, n항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했기 때문에 SN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첫째 항은 뭐 그대로 A1이라고 놓고요. 둘째 항은 A1에다가 아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. 네.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기에다가 R을 한번 곱해 볼게요. 자, R을 곱해서 어떻게 쓰냐면 한 칸씩 옆으로 비껴서 써볼게요. 자, 첫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써보겠습니다. R을 곱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A1R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1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자, 한 칸씩 옆으로 비껴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자,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. 마지막 번째 항은 또 옆에서 쓰니까 어떻게 되냐. A1R의 자,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빼보는 거예요. 자, 왜 빼냐면 빼보면 이만큼이 없어져요. 아래 위가 똑같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없어지고 있죠. 그래서 남아있는 형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, 이 모양을 한번 볼게요. 자, 이 모양을 보면 1-R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변은 남아있는 게 첫째 항과 자,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한 자, 이런 형태로 남아있죠. 자, 주어진 식을 보면 첫 항 끄집어내고 1-R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쓰면요. SN이라고 하는 것은 1-R분의 A1 1-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죠. 또는 R-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공비였었고요. A1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됐었죠. 예. 자, 그래서 주어진 요식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, 이것이 등비수열이라면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? 1-R분의 A1 첫 번째 항 1-R의 n제곱 또는 이때는 R이 1보다 작을 때 분모가 양수가 되는 이점이 있고요.
R-1로 표현을 하면 공비 R이 1보다 클 때 분모가 양수가 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. 만약에 공비 R이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공비 R이 만약에 1이라면 구하고자 하는 이 등비 수열의 모양은 자,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첫째 항, 둘째 항, 셋째 항, 그 다음에 제 n번째 항. 공비 R이 1이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항이 n개가 더해지는 거겠죠. 네. 그런데 공비 R이 1이 아니라면 구하고자 하는 등비 수열의 합은 첫 번째 항, 그 다음에 두 번째 항, 그 다음에 n번째 항까지 해서 이 값이 1-r분의 a1 1-r의 n제곱 또는 r-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공비 R이 1일 때와 아닐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 봤어요. 자, 그리고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혼자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등비수열의 합, 자, 결론을 볼게요. 첫째 항이 A,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공비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를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. 문제 푸는 과정에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을 구한다. 그럼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1-r분의 또는 r-1분의 또는 공비 R이 뭐냐? 자, 1이냐? 그러면 이런 n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공비가 2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요 식에다 집어넣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.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나오는 n이라고 하는 것은 n항까지 합한 거니까 항의 개수가 되겠네요. 그렇죠? 예. 자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비 R이 2였고요. 그 다음에 R-1분의 첫 항이 3이었어요. 그렇죠? 네, 첫 항이 3이었어요. 첫 항이 3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. 201은 1이고 3 곱하기 1023 이렇게 되니까 3069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자, 다음을 구하라.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. 자, 첫 번째 항이 6이고요.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었어요. 자, 이런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다.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자, 공비 R이 2분의 1로서 1보다 작아요. 1-r분의 자, 첫 번째 항 6, 그 다음 1- 공비 R에 자, 몇 제곱이죠? 항이 10개잖아요. 항이 10개. 항이 10개니까 10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
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.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이고요. 자, 거기에다가 분의 6이 있으니까 12가 되겠죠. 거기에다 1 빼기 2분의 1을 10제곱 하는 거죠. 2의 10제곱. 자, 이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면 1024분의 1023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약분이 되는 거죠. 4로 약분할까요? 4, 32, 그 다음에 256. 자, 그래서 그 결론을 보면 256분의 3069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 3의 5제곱분의 1, 3의 4제곱분의 1, 3의 세제곱분의 1. 자, 어떻게 곱혀져 가고 있냐면 30 곱혀져 가고 있죠. 30 곱혀져 가고 있어요. 자,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항은 모두 몇 개가 돼야 될까요? 3의 5제곱분의 1에다가 얼마가 곱혀져서 3이 되냐면 3의 6제곱이 곱혀져서 3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항의 개수는 모두 몇 개가 되는 겁니까? 자, 항의 개수는 모두 7개죠. 마치 6개처럼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자, 봅시다. 3의 5제곱분의 1이 첫 번째 항이고요. 공비가 3이에요. 그래서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. 자, 이 값이 3이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n이 7이 되어야 3의 7제곱 마이너스 1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. 그쵸? 네, 그래서 이 값은 공비가 3이기 때문에 r-1분의 그 다음에 첫 항은 3의 5제곱분의 1이고요. 3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3 빼기 1은 2잖아요. 2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에다가 3의 7제곱 마이너스 1 내가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주어진 값을 계산을 하면 약분하고 해서 이 값은 243분의 1093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자, 항상 문제를 볼 때 핵심되는 용어가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여기서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. 자,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면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란 1-r분의 첫 항 1-r의 세제곱 이 값이 7이다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6항까지 합이 63이다. 그 얘기는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은 1-r분의 첫 항 1-r의 6제곱. 자, 항이 6개니까 그쵸? 이 값이 63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. 자, 그러면 1번과 2번 식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식을 알 수 있냐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. 1-r의 세제곱 1 더하기 r의 세제곱. 자, 이 값이 63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근데 요 동그라미 친 게 요 1번식이죠. 1번식에서 이 값이 7이라 했으니까 7에다가 1 더하기 r의 세제곱을 곱한 게 63이다. 이 값이 9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.
따라서 r의 세제곱은 자 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실수 r을 생각하면 바로 이 하나만 나오겠죠. 자 그러면 이 하나가 나오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? a1 1 빼기 2의 세제곱 자 1 빼기 2 이 값이 7이 나오니까 a1 첫 번째 항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.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등비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다.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잖아요. 첫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1-r분의 공비 r이 2니까 그 다음에 첫 항 자, 첫 항이 우리 얼마라는 걸 알았죠? 1이죠. 그쵸? 1-r에 자,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. 그러면 정말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세 번째 항까지 합한 거는 n자리에 3 넣어서 그 다음에 7 나오죠. 그 다음에 제 6항까지 합은 n자리에 6을 넣어서 63이 되는 겁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을 볼게요. 자, 첫째 항부터 제 4항까지 합이 5다 그랬어요.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우리가 자, 해결을 하려고 보면 자, 첫 번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다 그러면 자, 이제는 r-1로 한번 해볼게요. 자, r에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죠. 이 값이 5다.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 합이 25라 그랬네요. 자,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첫째 항부터 제 4항까지 합이 5다. 첫 항부터 제 8항까지 합이 25다. 자,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항부터 제 12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죠. 그럼 이제 찾고자 하는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 r-1분의 a1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이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값을 이제 잘 보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적절하게 잘 이용해서 자,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두 번째 식을 잘 보면 a1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의 4제곱 더하기 1 r 마이너스 1 이 값이 25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1번에 의해서 5가 되잖아요. 그래서 여기 5를 집어넣으면 결국은 r의 4제곱 더하기 1은 5다. r의 4제곱은 4다.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주어진 이 모양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r-1분의 a1 r의 12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의 4제곱에다가 다시 세제곱 자, 이렇게 우리가 자, 주어진 요식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? r의 4제곱 마이너스 1 r의 8제곱 r의 4제곱 더하기 1 자,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여기에서 우리가 쓴 거는 어떤 걸 썼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은 x 빼기 y x 제곱 xy y 제곱 자, 이걸 이용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 값 자체는 얼마라 그랬어요? 5라 그랬어요. 그쵸? 자, 그래서 5에다가 r의 4제곱이 4기 때문에 r의 4제곱을 2번 곱하면 r의 8제곱이 되잖아요. 그래서 4의 제곱에다가 4에다가 1을 곱한 이 값이 내가 원하는 자,
자, 이 값이 되겠죠.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? 5에다가 21을 곱하니까 105가 나오겠죠. 자, 주어진 문제를 볼게요. 자,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핵심은 이겁니다. 이 수열이 등비 수열임을 보여라.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죠. 등비 수열에 대한 정의는 뭔가요? 등비 수열에 대한 정의는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자, 이렇게 일정한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수가 되는 거죠. 얘는 1, 2, 3 자, 이렇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실이 성립하는지를 자, 보이면 된다 이겁니다. 그랬을 때 이 사실이 성립을 하면 이건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우린 이전에 했었어요. n항까지 합을 가지고 an을 유도하는 방법을 했었어요. 어떻게 유도했었나요? sn으로부터 an을 유도하려면 자,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. a1은 s1이다. an sn-sn-1이다. 자, n은 2부터 이걸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본다는 거죠. 이 수열의 첫 항은 뭐냐면 S1이기 때문에 n자리에 1을 넣어요. 그럼 첫 항은 이제 6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이상은 자, 어떤 형태냐? 자,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3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 n자리에 n-1을 넣습니다.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.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. 주어진 이 식을 내가 계산을 해도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이대로 놔둬도 돼요. 계산을 한다는 것은 이런 입장이죠. 3의 n제곱에다 3을 곱한 거 아니냐. 그러면 마치 3x 빼기 x 뭐 그런 꼴이잖아요. 2x 이렇게 되죠.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. n이 2 이상일 때. 네. 자, 그래서 주어진 식의 원칙적인 모양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. 첫 번째 항은 6이다. 두 번째 항부터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. 자,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n자리 1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. 그래서 일반 항을 보면 2 곱하기 3의 n제곱이다. 자,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보고서 등비수열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걸 만족하나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. 주어진 식을 만족하나 생각을 하면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냐 그 얘기잖아요. 자, 그래서 등비 수열임을 보이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일단 보여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주어진 모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n항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자, n 플러스 1번째 항과 n항 사이의 비를 한번 보면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제곱 2 곱하기 3의 n제곱 해서 이 비가 3으로서 일정하네요. 그쵸? 네, 봤고요.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구해라. 첫째 항은 6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라. 공비는 3이 나왔습니다. 자, 그 다음 시간에는요.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원리합계 형태에 대한 문제를 자, 풀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나의 챕터를 마련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. 자, 그 원리합계가 끝나면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정리가 끝나는 거거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